남들이 다 앤드류 양에 대해서 알고 지지하기 전에 전부터 우린 앤드류 했다 양을 지지했다. 하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는 이 건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더 부담스러워. 차라리 그런 거 하는 게 더 낫지. 왜? 그냥 그거는 걔네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주인공이잖아. 이거 왜 주인공이야? 나를 가리키는 착각하지 거라며. 자 그러면 기본부터 시작을 해보자. 사실 내가 이 채널을 하고 싶었던 건 한국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지하는 이 지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말해도 돼? 이름? 그냥 얘기해도 돼. 이제 얘기해도 돼. 그래서 유튜브에서 뭔가 좀 그 사람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꼭 내가 지지하는 후보여서라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미래에 얼마 있으면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어. 그럼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거가 언제지? 대통령 선거. 선거? 11월. 11월? 오. 몇 년도? 내년. 오.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야. 4년. 오. 그러면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치. 의사학교 다녔으니까 그건 알아야지. 그거 몰랐으면 좀 그걸 뻔했어. 근데 그걸 의도하고 물어본 거 아니야? 수능 때 미국 대선을 했던 거 기억나. 수능 때 미국 대선 했었다고? 그게 몇 년인데? 아니 11월에 수능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었냐? 뭐가? 몇 년도였냐고. 아니 내 수능 말고. 그냥 아 수능 보는 한국에서 시즌에 수능 그 뉴스에 한국에 수능이 나올 때 11월에 그게 하는 게 나온다? 기억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오늘 가졌잖아. 근데 내가 왜 오늘 꼭 이걸 시작을 하자고 이렇게 밤늦게 이 카메라를 켰을까? 피드백을 하고 싶어서? 토론회에 아니지, 나 대한 토론회 보지도 못했어 노느라고. 예상을 하고 싶어서? 토론회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있어. 오늘 10명이 토론회를 했고 내일 밤에 또 10명이 토론회를 해. 후보가 그러니까 적어도 20명인 거잖아. 사실은 20명도 민주당만 20명이야? 민주당만 20명도 훨씬 넘는데, 훨씬은 아니고 20명도 넘는데 이 토론회를 민주당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최소한 이게 이뤄야지만 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게 6만 5천 명 이상한테 도네이션을,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그만큼 나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당에서 공인하는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 1%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지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충족을 해야지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20명이 넘어. 근데 지금 후보들 중에서 네가 들어본 사람 있어? 뉴스에 가끔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 샌더슨. 오! 사람의 이름이 뭐야? 샌더슨. 아니 그러니까 버니. 버니 샌더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할아버지. 흰머리 할아버지. 또 앤드루. 앤드류 양. 응. 앤드류 양. 앤드류 양은 어떻게 알아? 오빠가 덕후니까. 앤드류 양. 그럼 그 이거 두 명? 여기다가 이거 오빠 갖고 있는 거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오빠 카드 있잖아. 카드 그 나중에 커밍아웃 해야지. 해야 되는 거고. 모르게 그것도 나중에 세워놓고 해야 돼. 붙여놓고 해야 되겠네. 근데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일 유명하다기보다 제일 지지도가 높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 누구였어? 오바마 대통령이 뭐 어디 갈 때 옆에 백인, 잘생긴 키 큰 백인 할아버지 끼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 있는 것 같아? 그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알아? 아무튼 그 사람이
사실 2016년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끝나고 대선이 또 있었잖아. 두 번째 임기가 끝나고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던 그 선거. 그때 대선이 있을 때 바이든 당시에는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이 되게 아끼는 아들이 그때 병이었나? 맞아. 병으로 뭐 죽고 그래서 그 가족에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나중을 노려라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출마를 안 하고 결국은 누가 출마를 했어. 오바마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2016년에 2016년에 그 트럼프에서 상대 후보가 누구였어? 힐러리 그치. 힐러리가 오바마한테 뭐였어? 수석. 뭐 그 비슷한 건데 외무장관이었. 이제 뭐 여기서는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임무는 한국으로 치면은 한마디로 강경화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 강경화 같은 사람이. 외부국 장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국무부라고 되기 때문에 국무장관인데 대부분 다른 나라들에서는 외교장관인 거지. 그게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면. 힐러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었어? 그랬지. 엄청 센 사람이었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나왔던데. 근데 되게 트럼프랑 대선할 때는 약간 바보 취급 당하지 않았었어? 바보 취급? 트럼프가 약간 그러니까 친구들 왕따시키는 그런 중학교 등치 좋은 그 bully라고 하지 영어로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힐러리를 엄청 공격을 했지. 인신 공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모론 같은 걸 제기해서 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명이 난 거부터 조금 건덕수가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안 좋은 걸 다 집어 던져서 이미지를 되게 안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기기는 했지. 그래서 내가 오늘 꼭 이걸 하자고 한 이유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은 오늘 없었어. 오늘이 누가 있었냐? 코리 부커라는 그 뉴저지 상원 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하와이에서 있는 상원 의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있었고 내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 엘리자베스 워렌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엘리자베스 워렌이 있었고 내일 버니 샌더스 그리고 앤드류 양 그리고 마리앤 윌리엄스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쓰던 작가인데 갑자기 대선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베스트셀러 작가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이 책을 통해서 멘토가 되었었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거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지. 그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이 그렇게 그 사람을 정치로 이끈 건데 앤드류 양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앞으로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어.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진 이유가 뭐야? 기계가 대신하니까. 오, 그래.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없어질 일자리라고 앤드류 양이 연설에서 자주 이렇게 꺼내는 게 어떤 일이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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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또 의사. 의사? 그치. 의사. 그래. 너도 그쪽에서 일을 하니까 의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없어질까? 기계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기계가 다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치. 지식이 더 사람은 틀릴 리가 없겠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낮겠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적인 사람이라도 판단 잘못했을 그치. 수 몇천 개 정도의 여태까지 그 전에 비슷한 케이스들을 공부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기계는 한마디로 여태까지 쓰던 기록된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거. 드라이버. 그치, 트럭 드라이버가 많이 나오지. 트럭 드라이버는 사실 진짜 5년 아니면 없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5년 후면은 트럭 운전사들이 없어질 거고, 요새는 최근에 나 맥도날드 갔을 때 맥도날드에서 이제 직원이 필요가 없더라고. 다 주문도 다 맞아. 스크린으로 하고, 키오스크 직원들은 같은 거 있지. 그치, 키오스크에서 그냥 하고 직원들은 햄버거만 뒤집은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근데 햄버거 뒤집는 일을 갖다가 기계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임금이 7불 25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7불, 지금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7불 40쯤 되지? 근데 조지아는 따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해는 놨지만 그게 더 연방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 기준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니까 이 기계가 아직 안 들어왔지. 그 사람들이 뭐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대로 12불, 뭐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15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맥도날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기계를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식당들에서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될 거고, 트럭 드라이버는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는 의사 같은 전문직 혹은 또 회계사 같이 연산이나 아니면 단순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일들은 뭐 길어야 15년, 20년 안에는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최소한 그 수가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고,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임금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쩔, 그건 뭐 당분간은 쓸모가 있지. 당분간 쓸모가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원리가 뭐야? 지금은 일단 어떤 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가치나 어떤 상품을 생산해 낼 때 자본이라는 게 그 돈이 사람을 갖다가 쓰는 거 아니야. 회사가 돈을 대변하는데, 돈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의 노동력하고 아이디어랑 시간을 갖다가 사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 그걸 갖다가 파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은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이 돈을 쓰기 때문에 회사가 뭔가를 만들 이유가 있는 거고, 팔 곳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돈이 순환을 하면서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까지 굴러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본은 그대로 있을 거야. 자본주의는 어디 안 가. 자본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팔아야지만 자본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이게 뭐 한국에서도 특이점이란 말 많이 쓰잖아. 특이점이 오는 뭐 그러면 굉장히 어떤 황당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사실은 이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기술이 그 가져다 주는 서비스나 그런 것만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을 갖다가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원래 얘기를, 저 원래 그 뜻은 그런 건데, 그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소득이 없으면 지출도 없을 거니까 이게 꽉 하고 서버리는 거냐, 자본주의라는 게. 소비자들이 돈을 써줘야지 굴러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사람들이 그 노동이 없어도 그냥 소득이 있어야지만 자본주의가 굴러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구다? 앤드류 양. 앤드류 양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야? 돈을 줘야 된다고. 그치. 왔다가 얼마나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200불? 아니지, 200불은 더 되지. 2,000불? 한 달에 1,000불.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들한테는 무조건 한 달에 1,000불.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좀 말이 되잖아. 이게 지금 당장 닥쳐올 일은 근데 아니지만, 그 한 달에 1,000불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줘? 그치, 그게 사실 어렵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 알라스카의 이야기를 많이 해. 그 사람을 예로 많이 드는데, 알라스카에도 또 비슷한 게 있어. 알라스카에 사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1년에 한 2,000불 정도? 한 1,800불 정도? 그게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는 1,700에서 2,000불 사이를 갖다가 받아.
알래스카에 사는 그게 뭐였더라?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알래스카에서 오일 추출을 많이 하니까 오일 정유 산업에서 나오는 걷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그러니까 정부에 내는 그 세금의 정유 회사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나눠준다. 근데 그걸 배당금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배당금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어떤 거야? 배당 이렇게 나눠서 돈 주는 거.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주식 얘기할 때 배당금을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그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는 아마존 같은 데는 배당금 하나도 안 줘. 왜냐면 거기는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 배당금을 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코카콜라나 아니면 뭐 아주 큰 대기업,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이 꾸준히 오르긴 하지만 없는 대신에 배당금은 주주가 결국은 그 회사의 주인인 거잖아. 주인들한테 회사의 수익금을 조금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이든 그 주인들한테 이 조직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수익금을 나눠주면 그걸 다 배당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라나 주 입장에서는 주인이 누구야? 주민들인 거 아니야. 결국은 시민들인 거고 국민들인 거고. 그렇지만 알래스카에서는 그 천연 자원을 통해서 뭐 크게 이익이 나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게 8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어. 70년대 후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고 실제로 돈이 나가기 시작을 한 건 80년대 초반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1년에 2,000불 가지고는 못 먹고 사니까 지금 앤드류 양이 제안하는 거는 물론 한 달에 1,000불 가지고 먹고 살라 그러면 힘들잖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뭐 진짜로 일을 안 해도 굶어 죽진 않을 정도. 근데 한 달에 1년에 2,000불이면 굶어 죽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이미 알래스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21세기에 그 석유가 뭐냐? 바로 테크놀로지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회사가 어마어마하잖아. 아마존 때문에 문 닫는 가게들이 많잖아. 몰도 문을 닫고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같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파괴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작년에 아마존이 그 연방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냈을 것 같아? 글쎄. 한 푼도 안 냈어. 왜? 나보다 더 안 냈어. 왜? 그건 합법적으로 다 안 냈어. 왜냐면 거기는 연방 정부에서 수많은 텍스 크레딧이 있잖아. 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정통한 사람들은 회계사들, 그러니까 잘하는 회계사들은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세금을 갖다가 안 내게 할 수가 있어. 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과 합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아직도 가치가 있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이유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텍스 크레딧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단 한 푼도 안 냈어. 꽝을 냈어.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렇게 이 지역 경제를 갖다가 그걸 다른 파괴를 사람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럼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합법적인 건데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면. 그치 법을 바꾸자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 미국의 정치 구조상 그런 쪽에서 기업들한테 해가 가게 법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할 거니와 근데 이게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이런 기술로 해서 혜택을 보는 회사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수익이 나는 서비스들은 우리가 이용한 아마존 쇼핑은 사실 별로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그 서비스고 다른 뭐 웹 서비스 같은 데서 아마존이 돈을 벌고 갖다가 다른 데다가 쓰는 식으로 메꾸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 서비스를 그렇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거기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안 벌어도 다른 걸로 돈 벌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놔둔 거고 그 진짜로 수익이 발생한 데는 딴 데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돈을 한 푼도 세금으로 안 냈고 이렇게 수많은 일자리가 아마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 애플 같은 회사들도 세금을 거의 안 내 미국에다가 왜냐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 본사는 다른 나라로 옮겨버렸어 아일랜드로 세금 들 내려고 캘리포니아 그 북가주 쪽에 있는
본사가 있지만 거기가 실질적인 본사지만 세금법상 본사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아닌 거야. 근데 그런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면 그 이유가 앤드류 양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는 세금 구조가 잘못돼 있다. 네가 한 얘기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현실화 시키려면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부가가치세가 뭐 나도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이 컴퓨터를 갖다가 공장에서 10만 원에 사다가 너한테 20만 원에 팔아야지 이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0만 원에 가치가 부과됐잖아. 내가 사온 거에서 팔 때까지. 근데 그게 뭐 내가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이면 이 조립 전에 이 파트를 사올 때 파트 값이랑 내가 최종 원자재 값이랑 판매하는 값이랑 그 차이,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뭐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 그러면 제품에 대한 세금을 묻는 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마존으로 뭐 조그만 걸 하나 살 때라도 아마존에서 요만큼이라도 이윤을 창출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 10% 정도 갖다 때려버리자. 그래서 미국 그렇게 해도 이게 모든 회사들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존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가 많이 쏠리는 비즈니스가 많이 쏠리는 업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만큼 거기서는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나눠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복지 같은 복지 혜택들이 미국이면 복지 국가가 아니니까 많진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뭐 아기가 많으면 줘야 되고 뭐 그런 잡다한 이 복지 혜택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걸 갖다 거기에 그 사기가 얼마나 많아 솔직히. 우리도 뭐 주변 사람들 중에서 벤치 타고 다니면서 푸드 스탬프 받아가지고 세금 보고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 타고 음식 사 먹는 사람들 아는데 그게 사기인 거 아니야. 결국은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확인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걸 금지하려고 그러면 그 확인하는 것도 다 노동력이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통합을 해버리자. 첨부를 갖다가 모든 빌 게이츠도 첨부를 받고 나도 첨부를 받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미국 시민인 것만 확인하고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끝인 거 아니야. 그런 확인 정도야 간단하게 기계로 해버려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미 있는 이 거대한 정부라는 조직을 확 줄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줄여버릴 수 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막 신고하면 어떡해? 죽은 사람을 신고한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정 안에 우리 둘만 사는데 막 우리 애기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신청하면은 한 달에 한 사람이 받는 1,000불이면은 그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 무슨 근거로 신청할 거야? 소셜 넘버가 있어? 아니면 뭐 실제로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정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막 가짜로 막 사람을 출생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막 이러면 아니지. 그렇게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겠지. 뭐 소셜 넘버가 되든 아니면은 라이센스 같은 거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든지 뭐 세금을 갖다가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든지 세금 보고 남의 이름을 할 수는 없잖아. 뭐 그런 식으로 그거는 간단하게 체크가 되겠지. 아무튼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정책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이기도 하면서 지금 같아선 공산주의 같잖아. 약간 뭐 한 달에 뭐 정부에서 이렇게 돈 나눠주고 어떤 사람들은 1,000불 받으면은 일 안 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닥쳐오고 있는 이 필연적인 앞으로의 위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라고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를 하는데 내일은 아마 앤드류 양의 어떤 이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앤드류 양한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거야. 지금은 앤드류 양 하면 사실 좀 웃긴 사람, 좀 괴짜 같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군지는 들어봤겠으나
자세히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진 사람인지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지도가 아직 50%가 안 돼. 설문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사실을 아는 들어본 적조차 있는 사람을 다 합쳐봤자 50%밖에 안 돼.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이 3%가 넘어버렸거든. 20명이 넘는 후보들 안에서. 그렇게 치면 상당히 좋은 거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일이 돼서 그 후보 토론회에 첫 일단 번째 하는 후보 토론회야? 그러니까 오늘이 첫 번째였고 내일이 두 번째지. 근데 각각 다른 사람들, 다른 10명씩 하는 거니까 내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볼 거야. 그게 직접 그걸 다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뉴스를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보겠지. 그치 나중에 뭐 뉴스투브를 통해서나 이런 여러 차례 종류를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뭐 거의 확실히 단언하건대 그 사람의 인지도는 5%? 확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저 사람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볼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앤드류 잉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한 달이라기보다 올해 초만 앤드류 해도 양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원래 사업가지 그 사람이 그 사람 대만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엄마 아빠는 버클리에서 유학하다가 만나서 결혼했고 그 사람 아버지는 버클리에서 물리학 박사 받은 사람이고 G 뭐 그런 데서 일했었던데 그 사람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낸 특허가 70개? 69개? 68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두뇌를 물려받은 사람이고 앤드류 양도 완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오던 사람이지. 그래서 사업해서 나름 성공을 하고 마지막에 했던 거는 벤처 포 아메리카라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업가로 나름 성공을 한 사람이자 이런 미래의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해서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아무런 인지도도 아무런 정치 경력도 없이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그냥 괴짜 후보 정도로만 여겨지다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걸로 베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서 앤드류 양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세 번째로 꼽히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 내가 보기엔 내일 중요한 날. 이게 올라갈 때로 기준하면은 오늘이 되겠지만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하기로 계획했던 우리로서는 그 전에 뭔가 하나 쾅 찍어놔야지 우리가 그거보다 남들이 다 앤드류 양에 대해서 알고 지지하기 전에 전부터 우리는 앤드류 했다 양을 지지했다. 하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는 이 건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시가 넘었지만 오늘이 됐네 벌써. 몇 시에 하는데? 8시? 8시였던 것 같아 여기 시간 8시인가 9시인가 그래. 그래서 아마 내일은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같이 보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끝. 근데 우리 소개는 안 해? 그건 나중에 해.